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가정주부입니다. 남편은 얼마 전 해외지사로 발령나게 되면서 현재 떨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도 없어서 같이 따라서 갈까도 생각했지만 1년 정도만 있다가 돌아오는 것이고 하고 있던 제 가게도 있었기에 저는 그대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엄마가 자주 병원에 가시는 것 같더니 결국 암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의술이 좋아져서 초기에 발견하면 완치율이 높다고 하기에 희망을 가지고 치료만 잘 받으라고 하였지만 병원비 등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시겠다면서 한 걱정이셨습니다. 자식은 저 혼자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지금도 이미 너무나 많이 도와준 상황입니다. 전세의 작은 아파트이긴 하지만 지내질 수 있는 집도 해드렸고 엄마의 개인적인 빚도 다 갚아드렸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해드렸는데 엄마의 병원비마저 남편에게 말해서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직 아이를 못 가진 이유 중에 엄마한테 많은 돈이 들어가다 보니 경제적으로 아직 아이를 낳는 것이 부담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제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저녁에 심심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서 쿠팡 새벽 배송을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노래방에 도우미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새벽까지 술도 마시면서 있다 보니 몸도 힘들고 속도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저녁에 노래방으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손님이 오셔서 룸으로 들어갔는데 시아버님이 계신 것이었습니다. 친구분들과 오신 것이었습니다. 시선을 피하고 모르는 척하면서 그 방을 조용히 빠져나왔지만 시아버지도 같이 따라서 나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자며 저를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시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엄마의 병원비 등 모든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남편에게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다며 믿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 말을 해야지, 그러시면서 부족한 금액은 보태줄 테니 노래방에서 그만 일하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노래방 도우미를 그만두었고 가게에만 전념하면서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또한 시아버지께서도 매일매일 가게로 오셨습니다. 혼자서 밥 먹으면 입맛도 없고 며느리 가게 매출도 올려줄 겸 식사하시려 오셨다가 오후에는 이것저것 일들을 도와주셨고 배달을 다녀올 수 있게 가게도 봐주시고 급한 물건들도 사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녁 장사까지 끝내고서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젊은 저도 안 하던 일을 하면 힘든 법인데 시아버지가 안 힘들고 안 아프면 거짓말이기에 쉬는 날에 백숙을 해드리려 시댁을 찾아갔더니 시름시름 앓고 계셨습니다. 이제 가게 나오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얼굴도 보고 밥도 먹고 운동 삼아 일도 도와주려 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는 하셨지만 얼굴은 많이 힘들어 보이셨습니다. 게다가 시댁에서 가게까지 대중교통으로 1시간이 넘는 거리이기에 더 힘드셨을 겁니다. 한 고집하시는 시아버지를 말리지 못하고 백숙만 해서 같이 먹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돌아올 때까지는 계속 저렇게 가게로 출근하실 것 같고 혼자서 지내시는 것도 적적하실 것 같아서 저희 집에서 같이 살자고 시아버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은 혼자서 스스로 챙기고 지낼 수 있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하셨지만 남편이 없어서 혼자 지내는 것이 무섭다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면서 설득 끝에 아버님을 모시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같이 새벽에 제가 먼저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으면 점심때쯤 모셔서 식사를 하시고서는 저녁 장사까지 하고 같이 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하는 차 아니었습니다. 아버님께서 보수도 안 받고 열심히 일하는 가끔 회식은 안 시켜준다면서 시아버지가 쏠 테니 생맥주 한잔하고 들어가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따라 날도 덥고 힘들었기에 제가 산다며 주차를 하고 같이 아버님과 호프집으로 갔습니다. 몇 주를 같이 일하고 하루 종일 붙어 있다 보니 확실히 예전보다 아버님과 가까워졌고 호프집 사장님은 딸과 아빠인 줄 알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생맥주와 맛있는 안주를 먹으면서 아버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밀린 빨래 등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조용히 아버님께서 저를 뒤에서 안으셨습니다. 화들짝 놀랬지만 갑자기 밀치면 다치실까봐 왜 그러세요 하면서 뒤돌아보았고 시아버지의 키스를 받았습니다. 오늘따라 시어머니 생각도 나고 외롭다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주시면 안 되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단칼에 이건 아니라고 거절을 하였어야 했는데 저도 미쳤는지 술에 취한 것인지 시아버지는 안고 말았습니다. 그날 그렇게 실수를 저질러 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시아버지께서도 저한테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며 어제 일은 저희 둘만의 비밀로 조용히 덮자고 하셨고 저도 동의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어색 분위기는 계속되었고 아버님도 제가 불편하셨는지 며칠간은 가게에 안 나오셨습니다. 친구들 약속이 생겨서 못 간다고 연락을 주시긴 했지만 그냥 저를 피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아버님께 말을 꺼냈고 서로가 서로에게 한 실수이고 서로 조용히 덮기로 하였으니 너무 어려워하시거나 불편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알았다고 하시면서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도 정리를 하고 방에 들어와서 영화를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꾸 옷이 올라가지는 것이 느껴져서 눈을 떠보니 시아버지가 바로 앞에 계셨습니다. 놀래서 저도 모르게 밀쳤지만 주책이고 미친 짓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제 몸이 자꾸 생각이 나고 잊을 수가 없어서 또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이 없이 혼자 지낸 기간이 길어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저 역시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도 시아버지의 터치를 뿌리치지 못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사실 좋았습니다. 죄를 짓는 것도 처음이 어려울 뿐 그 후로는 쉬웠습니다.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도 이러면 안 된다는 죄책감도 처음에만 있었을 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침없이 지내다 보니 결국 사고가 터졌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조심한다고 하였는데 임신이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 모르게 아이를 지우겠다고 하였지만 시아버지는 반대를 하셨고 남편과 이혼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결혼을 하자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시아버지의 그런 마음을 어느 정도 눈치를 채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며느리이기에 거기까지는 안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터지지 말아야 할 것이 터져버렸습니다. 저에게 충분하게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며칠이 지나서 남편에게 있었던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전화가 왔고 내일 한국으로 돌아갈 테니 당장 아기를 지울 준비하고 있으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외로웠어도 다른 남자랑 바람을 피웠어야지 왜 하필 시아버지랑 바람을 피면 어떡하냐면서 모든 것을 덮어줄 테니 마음의 정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남편보다 시아버지에게 더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제 마음을 남편에게 이야기를 하였더니 정말 모두 다 미쳤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 뱃속에 있는 아기가 내 자식이 아니라 배다른 동생이고 아내가 새엄마로 된다는 것이 말이 되냐며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저에게는 이미 의미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너무 미안하게 되었다며 이해해달라고 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것도 진행되지 못하고 연락도 되지 않습니다. 그저 뱃속의 아이만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습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답답한 마음을 풀어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